자, 이제 계속 가볼까요?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분계할 건데요. 앞으로 저랑 같이 시험도 보셔야 되니까 분계 원칙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분계하실 때는 여러분들 우선 날짜부터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한 날짜는 뭐 1월 2일이고요. 자, 그리고 차변과 대변을 좀 구분해서 좀 적을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 받았습니다. 자, 투자 받아서 자, 100만 원을 출자받아 회사가 설립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숫자 100만 원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숫자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있으면 맞아요. 차변, 대변 모두 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익혀볼게요, 여러분들. 자, 출자 받았다라고 하면 투자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본금으로 출발했다. 자본의 증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본이 증가한 걸 우리가 자본금이다 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 대줬죠. 돈 받았으니까 그렇죠. 돈 생겼으니까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변과 대변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왼쪽에 차, 오른쪽에 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바 하나 그으셔서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 주셔도 됩니다. 좀 더 편하신 걸로 하세요. 근데 안 헷갈리시는 거는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월 2일자 거래였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자, 1월 5일자에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77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계 좀 쉽게 하시는 방법. 날짜 먼저 적으시고요. 뭐부터 보시라고요? 숫자부터 볼게요. 70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차변, 대변 똑같이 70만 원씩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따라가실 건요? 예, 맞아요. 뭐 따라가시라고요? 현금 따라가시라고요.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을 줬다라고 하니까 현금이란 자산 감소하게 되겠네요. 자산 감소는 대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주는 걸 우리가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차변에는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분계 조금 어려우시면 어떻게 하시면 조금 편하시냐면 이건 조금 얍삽한 방법인데요. 숫자 앞 뒤에 있는 것들이 보통 계정 과목입니다. 숫자 뒤에 보시니까 현금이 있었죠? 숫자 앞에 보시니까요. 건물이라는 거 있네요. 즉 여러분들 뭐 했다는 거예요? 건물 취득, 건물 샀대요.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 증가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차변에 건물 70만 원, 대변에 현금 70만 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3번도 볼까요? 거래 3번. 자, 날짜는 1월 7일이고요. 자, 비품을 외상으로 80만 원에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금액 8만 원 있죠? 8만 원 있고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앞에 보시니까 외상으로 그다음 뭐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숫자 보시니까 8만원 적혀 있으니까 양쪽에 똑같이 8만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상으로 취득했대요. 외상으로 샀으니까요.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겠죠. 의무는 우리가 그렇죠. 부채다 라고 표현하니까 대변에는 이렇게 부채입니다. 자, 부채 증가인데 여러분들 외상이래요. 자, 외상이니까 제가 지금은 그냥 계정 과목 이렇게 쓸게요. 외상이다 라고 해서 부채구나 라는 것만 일단 알고 있을게요. 조금 뒤에 가서 후술할게요. 외상으로 샀습니다. 자, 뭘 샀다고요? 그렇죠. 비품이라는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부채 증가하게 되어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1월 20일 고객에게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2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 먼저 적을까요?
1월 20일이고요. 자, 일단 금액 볼까요? 자, 20만원 숫자 나왔고요. 자, 숫자는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가볍게 보시면 되겠네요. 차변, 대변 똑같이 20만원. 자, 그리고 얍삽하게 볼까요? 가까운 거 보니까 현금 나와 있고 앞에 보니까 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익숙한 거 볼게요. 현금으로 수취,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가 되겠네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 증가. 자, 대변은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용역을 제공했잖아요. 뭐, 그렇죠. 돈 번 거죠. 돈 번 거니까요. 자, 수익 되겠네요. 그럼 우선 이렇게 좀 쓸게요, 제가. 뭐, 용역 수익이다. 이렇게 좀 적을게요. 용역해서 돈 버는 거다라고, 뭐, 이렇게 용역 수익, 뭐, 이렇게 좀 적어 놓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분기 연습도 같이 해볼까요? 자, 거래 5번인데요. 1월 25일. 자, 1월 날짜는 1월 25일. 자, 고객에게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12만원 중 2만원은 현금으로 즉시 수취하고 나머지 10만원은 나중에 수취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날짜 먼저 적어주시고요. 자,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자, 일단 숫자 12만원 나왔고요. 2만원 나왔고요. 10만원 나왔습니다. 자, 계정 과목은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때요. 가장 가까운 거 따라가 볼게요. 자, 2만원 가장 가까운 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아이고. 자, 2만원 가까운 거 따라가 보시니까요. 예. 현금 있죠? 현금으로 즉시 수취하고, 아하,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2만원에 가장 가까운 건 현금이 있는데요.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을 받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겠네요. 얼마요? 2만원이요. 자, 여러분들 포인트 잡을게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회계에서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회계? 등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차변과 대변의 숫자가 같아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숫자 나온 걸 파악해 보시니까요. 자, 숫자 파악해 볼까요? 12만원, 2만원, 10만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양쪽의 금액이 같다라고 하면요. 12만원과 10만원, 2만원 이렇게 조합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차변에 2만원이 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 돼야 될까요? 차변이? 그렇죠. 10만원이 돼야지만 대변이 얼마가 될까요? 12만원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로 회계학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12만원 볼까요? 자, 12만원 보니까요. 뒤에 있는 거는 계정 과목이 없네요. 앞에 보시니까요. 용역을 제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네요, 여러분들. 용역해서 돈 번 거죠. 용역 수익이다 라고 일단은 표현하겠습니다. 임시로. 자, 수익이 증가해요. 자, 나머지 10만원은요. 그렇죠. 나중에 수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돈 받기로 했어요. 지금 아직 돈 못 받았습니다. 돈 아직 못 받았으니까요. 그냥 이 정도 써놓을까요, 여러분들? 받을 돈이라고. 받을 돈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것도 뭐예요?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 앞으로 받아야 되는 받을 돈이라고 하는 10만원. 그 대변은요, 수익의 증가 12만원.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먼저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자, 거래 5번 하고요. 거래 9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거래 9번 보시니까요. 1월 31일. 자, 날짜는 1월 31일이고요. 자, 똑같이 제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요. 뭘 보실 수가 있냐면 자, 거래 5에서 1월 25일 날짜에 거래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뭡니까? 고객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대가 10만원 중 5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1월 25일자에 보시면 저희가 고객한테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10만원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얼마는 받았다고요? 5만원은 받았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돈 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 돈 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이 거래처한테 고객에게 돈 받아야 될 거는요 5만 원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야 되는 돈의 가치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돈 얼마? 5만 원 감소하는 거고요. 이거 뭘로 받으셨다고요? 현금으로 받으셨으니까 차변에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겠네요. 자산이 증가, 자산의 감소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앞에 있는 거래가 연결되어 있는 거래다라고 합니다. 5번 문하고 9번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흠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받을 돈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다음 보실까요? 거래 6번 보시니까요. 날짜는 1월 26일 날짜고요. 직원 급여 8만원과 전기료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날짜는 언제고요? 1월 26일이고요. 날짜는 1월 26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니까요. 자, 일단 포인트 잡아볼게요. 자, 숫자 보시니까 8만원과 5만원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네요. 이제 한글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회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한글이 어렵습니다. 한글 때문에 모든 게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과가 있습니다. 과. 여러분들 과라고 하는 건요. 그렇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보시면 8만원과 5만원을 이라는 표현이니까 총 금액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13만원이 되겠죠. 왜요, 여러분들? 사과와 배라고 하면요. 사과, 배 둘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만원과 5만원이라고 얘기하면 총 13만원이에요. 그 13만원의 금액을 여러분들 뭘로 했대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현금을 줬다, 현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 감소하겠네요. 대변에 현금 얼마입니까? 13만원 감소했겠네요. 이유는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8만원 바로 앞에 나와 있죠? 급여 나와 있고, 그렇죠. 전기료 나와 있죠. 여러분들 뭐가 될까요? 급여. 여러분들 월급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 입장에서요. 월급 주는 건요? 그렇죠. 돈 쓰는 거죠? 맞아요. 비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전기료. 얼마? 5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기 헷갈리시면 여기도 이렇게 나눠 쓸 수도 있어요. 각각 현금 8만원 그리고 각각 현금 5만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계정 과목이 같으면 하나로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숫자 가까운데 계정 과목이 있죠? 예,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7번 보시면요. 1월 28일 광고 선전비 1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여러분들 일단 10만원 나왔고요. 자, 이제 가장 아이고 맨날 틀리네요. 미안합니다. 자, 가장 가까운 쪽 보니까 광고 선전비 있네요. 여러분들 광고 선전비 그렇죠. 맞아요. 비용입니다. 자, 날짜부터 적어줄까요? 1월 아이고 28일이고요. 자,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비용입니다. 자, 대변은요, 여러분들. 자, 원래 여러분들 뭔가 비용을 주려면요. 그렇죠. 돈이 나가야 돼요. 현금이 감소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돈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부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그냥 줄돈이라고 쓸게요. 줄돈. 줄돈이다 라고 좀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줄돈. 얼마입니까? 10만원. 약간 받을 돈이었죠? 지금은 줄돈이다 라고 표현할게요. 뭡니까? 차변에는 비용이 증가, 대변에는 부채 증가 되겠네요. 자, 이제 8번입니다. 자, 8번 보시니까요. 1월 30일 자, 거래 3에서 발생한 외상대금 중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거래 3번이 뭐였어요? 1월 7일에
외상으로 취득했던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1월 30일. 자, 일단 여기 보시면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여러분들 숫자를 보시니까 5만 원 있고요. 자, 가장 가까운 거 보니까 현금이 있네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현금을 줬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맞아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겠네요. 얼마가요? 5만 원이요. 자, 거래 3번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외상값 있죠, 여러분들? 줄돈 있었죠, 줄돈? 얼마입니까? 이거 5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요,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거래 10요소 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이제 계정 과목을 좀 제가 정확하게 넣으면서 분계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분계 원칙이 있다고요. 어떤 원칙이요? 날짜 먼저 기재해 주시고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거래 보시니까요. 날짜는 11월 2일이고요. 투자자가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서 주식회사 한강을 설립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11월 2일 날짜고요. 자,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액 보실까요? 자, 50만 원 있고요. 자,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앞뒤로 보시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50만 원을 출자하여 한강을 설립하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출자했다라고 하면요, 투자받았다. 뭡니까? 자본금으로 출발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정 과목 씁니다. 자본금 50만 원.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뭘로 받았대요? 현금 받았대요. 그래서 차변에는 현금 50만 원 이렇게 되시겠죠?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자, 11월 10일 날짜입니다. 자, 또 차변과 대변을 구분할게요. 자,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여러분들 조금 쉽게 가실 수가 있겠죠. 예. 가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숫자 한번 볼게요. 자, 20만 원이고요. 한번 앞뒤로 볼까요? 보증금과 현금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좀 눈치채셨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현금 따라가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하니까 현금 줬다라고 하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하게 되겠네요.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하니까요. 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자, 여러분들, 보증금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보증금은요,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아하, 보증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그쵸. 뭐, 임차보증금, 그래서 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보증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네, 잊지 마세요. 뭐라고요? 자산이 증가해요. 자산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은요, 돌려받으실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11월 15일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용 비품 30만 원 취득하면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날짜부터 적을게요. 11월 15일이고요. 차변과 대변으로 좀 구분하겠습니다. 자, 헷갈리실 때는요, 숫자 따라갈게요. 자, 일단 숫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뒤로 보실까요? 자, 30만 원 앞에 보니까 비품이라는 거 있고요. 뒤에 보니까 취득이네요. 여러분들 계정이 아니죠? 자, 20만 원 보니까요, 앞에는 또 취득 있고요. 뒤에 보니까 현금 있네요. 그 20만 원의 짝꿍은
현금이 되겠고요. 자, 10만 원 보니까요. 앞에 지급하고 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점도 느낌 빡 오세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지금 숫자가 30만 원 나왔고요. 20만 원 나왔고요. 10만 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대차 평균이다 라고 얘기하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야 되니까 만약에 차변이 30만 원이라면 대변은 20만 원과 10만 원의 조합일 거고 반대라면요. 대변이 30만 원, 차변이 20만 원과 10만 원의 조합이겠죠. 그래야지 회계 등식이 성립이 될 겁니다. 그럼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니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일 쉬운 건 현금 따라갈게요. 여기 보시니까 여러분들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돈 줬다라고 하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산 감소니까 대변에 현금 20만 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좀 쉬워졌네요. 회계 등식이니까요. 그러면 대변이 20만 원과 10만 원이고 차변은 3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30만 원 앞에 보니까 뭐 있어요? 비품. 여러분들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 취득했다. 자산 구입했다. 자산의 증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10만 원은요.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 돈 안 준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줘야 되는 돈입니다. 줄 돈이에요. 제대로 쓸게요. 줘야 되는 돈, 줄 돈이다 라고 해서 우리 부채로 이렇게 한번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예요, 여러분들. 줄 돈은. 자, 계속 갑니다. 11월 20일 은행에서 30만 원을 차입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날짜는 11월 20일이고요.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금액 보시니까 30만 원 나왔네요. 자, 30만 원을 차입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대줬습니다. 돈 빌려줬으니까요. 부채겠죠. 자, 부채인데 차입한 돈이다, 빌려온 돈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차입금이다 라고 하는 부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렇죠. 돈 들어온 거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 자, 은행에서 차입해온 돈을 우리가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칸이 좁아서 그런데 이쪽에다 좀 쓸게요. 예, 미안합니다. 자, 11월 23일 거 볼까요? 자, 11월 23일자 보시니까요. 자, 광고 선전비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원칙 숫자 보였죠? 그 다음 뭐 하시라고요? 앞뒤로 보시라고요. 앞에 광고 선전비, 뒤에 현금. 눈에 보이시나요? 이제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죠. 자, 여러분들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이란 자산으로 줬다라고 하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하게 되겠네요. 자, 대변에 현금 들어가면 되겠네요. 얼마? 2만 원. 차변에는요. 그렇죠. 남은 거 광고 선전비죠. 예, 광고 선전비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비용이 증가한 거죠. 돈 쓴 거죠, 여러분들. 광고비로 얼마 썼다는 거예요? 2만 원 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1월 30일 거 볼까요? 11월 30일 보시니까 자, 숫자 나온 거 4만 원이네요. 자, 의식적으로 볼까요? 4만 원 앞에 급여, 뒤에 현금. 이제 살짝 보시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급여, 현금 나왔잖아요. 얘네가 계정 과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을 줬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감소하겠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니까 대변에 현금 얼마입니까? 4만 원. 차변은요? 그렇죠. 급여다라고 하는 비용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분개됩니다.
자, 12월 1일자입니다. 자, 12월 1일자. 자, 그럼 같이 해볼까요? 12월 1일자에 자, 차변과 대변입니다. 자, 12월 1일자 보시니까요. 사무실에 대한 1년분 화재보험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모두 보험료로 인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숫자 보시니까요. 12,000원이고요. 이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렇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럼 대변에 현금 얼마입니까? 12,000원. 차변에는요. 뭐 때문에 돈 쓴 거예요, 여러분들? 에헤이, 보험료로 인식했대요. 보험료, 보험 가입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보험료 낸 겁니다. 비용이에요. 보험료 12,000원. 이렇게 되시겠네요. 괜찮으신가요? 네. 안 괜찮아도 어쩔 수 없죠. 자, 연습 같이 해볼게요. 아, 미안해요. 막님만 한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연습 좀 더 해볼게요. 자, 12월 2일자 거듭니다. 12월 2일자. 11월분 사무실 임차료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일단 여러분들 숫자 나오면요. 습관적으로 밑줄 쳐 넣으시고요. 그 다음 뭐 하시라고요? 앞뒤 살펴봅니다. 앞에 보니까 임차료, 뒤에 보니까 현금 있네요. 그럼 쉬운 거네요. 12월 2일자에 차변과 대변. 자, 같이 가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니까요.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여러분들.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으로 줬다. 라고 하니까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네요. 대변에 현금 3만원.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차변 보실까요? 뭐 했대요? 임차료. 아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임차료. 그냥 월세 낸 거예요, 여러분들. 월세 얼마? 3만원. 여러분들, 임차하고 임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꿈은 임대업자인가요? 임차업자인가요? 임대업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들, 임대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임대는 수익이에요. 임차는 빌려 쓰는 거라서 비용입니다.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이에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12월 5일자 볼게요. 자, 12월 5일자 보시니까요. 25만원의 경영 컨설팅 용역을 고객한테 제공하고, 자, 따라가 볼게요. 25만원에 뭘 했다고요?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뭐 한 거예요? 돈 번 거죠? 돈 번 거니까 수익 되겠네요. 자, 그럼 바로 적어 볼게요, 제가. 용역 수익 얼마라고요? 25만원. 자, 그런데요. 이 중 10만원은 뭘로 했다고요, 여러분들? 현금으로 수취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느낌 좀 오실까요? 자,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으로 받았고 라고 하니까 아하,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 증가하겠네. 얼마가요? 10만원이네요. 자, 여러분들 회계 등식에 의하면요. 자, 대변은 25만원이고요. 차변은 1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요. 차변에 15만원이 필요한 거겠네요. 자, 요 15만원은요. 뭐 했대요? 나중에 수취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받을 돈이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0날 보시니까요. 11월 15일에 비품 취득 시에 발생한 미지급금 중 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15일자 거래 제가 지워놨죠? 네. 자, 아까 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줄 돈이라고 표현했죠? 아까 제가 줄 돈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미지급금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계정 과목을 정치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돈 안 준 건요 뭐라고요? 미지급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요것만 볼게요. 다른 거 모르셔도 지금 요 상황만 볼게요. 자, 날짜는 12월 10날이고요. 자,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을 줬다라고 하니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 대신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줄 돈이라고 하는 부채도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요. 줄 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는데요? 정확하게 미지급금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요건 제가 정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요. 12월 19일에 12월 5일에 수취하지 못했던 용역대금 중 5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요. 조금 빠르게 할게요. 자, 일단 현금을 수취했으니까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 증가하게 되겠네요. 5만 원. 자, 여러분들 용역대금입니다. 여러분들 못 받을 돈이었죠? 자, 받아야 될 돈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받을 돈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12월 20일입니다. 자, 똑같이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자, 원칙 안 바뀝니다. 자, 3,000원 있고요. 자, 앞뒤로 한번 볼까요? 앞에 보니까 이자 비용, 뒤에 보니까 현금 있네요. 아하, 그럼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네요, 여러분들. 자, 이자 비용과 현금 되시겠네요. 가볼게요.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현금을 줬다. 현금 줬으니까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3,000원. 근데 뭐 때문에 준 거래요? 그렇죠. 이자 비용입니다. 맞아요. 비용의 증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계정 과목을 넣어서 분계 연습해 봤고요. 저희가 조금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고생했습니다.